안녕하세요. 플리마인드 사이아TV의 정교수와 이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요? 오늘은 그 불륜 대환장 파티 드라마. 갑자기? 네. 펜트하우스도 있는데요. 네네네네. 펜트하우스는 아직 시즌2가 시작이 돼버려서 네. 펜트하우스 말고 네. 불륜 대환장 파티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인가 이혼 작사 결혼 작곡인가 뭐 이름이 되게 어려운 그 드라마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싶어요. 저는 이제 그 드라마가 임성환 작가님 드라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가지고 워낙에 히트를 친 드라마가 많아가지고 재밌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 캐릭터를 이렇게 뽑아내신 거를 보니까 역시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고 배역의 어떤 구성이 되게 재밌는 그랬거든요. 어떠셨어요? 전 아직 뒤늦게서야 보고 있는데 여자 주인공 그 캐스팅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왜죠? 예쁘지 않았어? 응, 예뻤는데? 그래서 제 눈엔 뭔가 예쁘지 않았어요. 그 여자 주인공, 여자가 원래 이게 30대, 40대, 50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 40대 빼고 30대, 50대가 너무 안 예뻐. 30대가 너무 이상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리고 이게 좀 드라마가 약간 아침 드라마 같은 느낌? 네. 좀 보고 또 보고를 옛날에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같은 네네. 작가님이라고 해서 네. 되게 기대했는데 약간 아침 악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실망한 감이 좀 있었어요.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흥미진진한 몰입감. 그런 몰입감을 만들게 된 건 제가 생각할 땐 임성환 작가님이 프로이드의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바탕으로 이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구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요? 네. 이게 이분이 그 작가분이 그걸 알고 쓰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히.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죠? 그냥 본능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왠지 그냥 사람들 이거 완전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약간 이런 그냥 필대로 쓰셨을 것 같은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걸 알고 쓰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어느 쪽이든 저는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다가 좀 이렇게 포커싱이 됐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거기에 보면 3명의 이제 주축이 되는 남성들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한 1화부터 4화까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난 이혼하겠다 이런 어떤 스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하는데 각자 어떤 여성과 매칭이 되는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죠? 네, 맞아요. 불륜 여들이 안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앞단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도대체 누구랑 짝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뒷단까지 이렇게 쭉 가면서 이건 오이디푸스 맞아 라는 생각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저는 나이 순으로 맞췄기 때문에 가장 연령대가 좀 있는 순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그 증거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어린 아들인 거죠.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떤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리비도에 충실해서 이 아버지를 물리치고 어머니를 쟁탈하려고 하는 것이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바탕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정신과 닥터가 나오죠. 그 닥터가 굉장히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본인 이 결혼 생활도 잘하는 그런 어떤 이 와이프는 PD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PD와 짝을 이루는데 그 사람이 원래 본인이 한 중학교 시절 그때쯤 해서 본인의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이제 그 병으로 사망하게 되고 본인의 아버지는 나이가 한 20년 정도 어린 여성과 새롭게 간호사이니까 누나라고 불렀던 여성과 결혼을 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 중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의 첫사랑은 그 새엄마가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새어머니를 새엄마, 새어머니라고 부르는 대신에 김여사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계속 내가 10대 때 20대 후반 정도 됐던 이 그 누나가 나의 첫사랑인 누나가 새어머니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
본인도 본인 입으로 그 사람이 나의 첫사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안에서 내 아버지의 여성을 쟁취하는 그런 어떤 이 신화적인 어떤 그리고 또 그 증후군적인 바탕이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점 지나서 그 주인공이 나중에 굉장히 어린 여성과 이제 또 이 새롭게 불륜의 장면이 연출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제 갖게 되는 많은 남성들이 본인보다 아주 나이 많은 여성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보다 아주 어린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은 이 연상녀와 결혼을 할 때에는 마치 본인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와 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 어떤 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주 많이 어린 여성과 결혼을 한다면 이건 뭐냐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가 여전히 누군가,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계속 배우자로부터 파트너로부터 이 사랑이 계속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어떤 형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심틈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연상녀이거나 아니면 아주 이 연하인 그런 사람하고 짝을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나이 많았던 이 정신과 닥터가 같은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저는 좀 더 확신을 얻은 셈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첫 번째, 이 잘생긴 남자죠. 이 남자가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부혜령이라고 하는 여성 캐릭터랑 짝을 이루는데 이 여성은 아나무인인데다가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사람들을 발 아래로 두려고 하죠. 근데 이런 여성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처음엔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자기 어머니처럼 기대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케어받고 싶고 뭔가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은 피딩이 되는, 그러니까 먹여주고 나를 돌보는 것이 가능한 그런 요람과 같은 어떤 사랑의 장면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걸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여성과 이제 또 불륜의 소싱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앞서 말했던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나이가 가장 많은 어떤 불륜남으로 나오는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은 이제 이 30대에 굉장히 전도 유망한 그런 배우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 사람과 이제 또 다른 썸씽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여성은 워낙에 나쁜 남자와 이 사랑에 빠져 있다가 그 나쁜 남자로부터 버려지는 어떤 상황에 돌입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날 잘 돌봐주고 케어하고 그리고 또 뭔가 보듬어 줄 수 있는 똑같이 요람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남자로 선택한 게 이제 그 교수님,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버지 같은 상대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전체 스토리 바탕이 이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추후에 이 여성도 나오고 남성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 프로이드의 제자인 융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여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걸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칭해 주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프로이드는 본인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맥락 하에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그런 어떤 상황의 모든 심틈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을 좀 갖고 이 드라마를 보면 훨씬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드라마의 몰입도가 되게 좋았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나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프로이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내 어머니 혹은 내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이 이 초자가 발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신념이라든지 이런 틀 안에서 이건 내 어머니야, 내 아버지야 이럴 때는 적당하지 않아.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 이런 바탕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컴플렉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오케이. 상태로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죠. 이렇게 네. 불륜을 저지르고 있네요. 그럼 약간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부부들은 다 불륜을 하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마치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부부들은 다 불륜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상한 뉘앙스의 말? 그래서 약간 저 보면서 제가 아직 미혼이지만 사람들은 다 이러는 거야? 뭐지? 실망? 잠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걸 겪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고. 저는 이제 그냥 좀 전에 우리 이 선생님 말씀 맞다나 건강하지 못한 어떤 이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하게 잘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컴플렉스에 쌓이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어떻게 태어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플리마인드 사이학TV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